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이었는데요. 주가 흐름은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급락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어떤 긴축 우려감,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에 따라서 향후에 기업 실적들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신용 물량들의 어떤 이 반대 매매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수급에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 바이오 헬스의 빅3 중심 여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초격차 기술 확보까지 하면서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혁신이도 이제 신설하면서 기대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원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거듭 밝혀온 상태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업계에서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산 뭐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메가 펀드 이런 어떤 조성과 특별법 제정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어떤 혁신위 신설을 통해서 기초연구병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함께하면서 이 바이오 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감들이 어떻게 진행지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이제 향후에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제약 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이 다소 이제 기존에 미흡하게 어떤 운영됐던 점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이 제약 바이오를 제2의 어떤 반도체 성장 어떤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이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 부분의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와중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셨던 게 신정부가 들었으면 주식시장에는 좀 어떤 흐름이 있냐 했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 신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허니문 기간인 1년 차에서는 보통 이제 주가가 중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갑니다만 당일에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좀 보였죠. 그래서 2017년도 5월 달에는 이제 촛불 집회로 대통령 당선이 됐던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첫날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23 정도를 기록하면서 징크스를 좀 깨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첫날 때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0.46 정도 하락해서 2009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정권 어떤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 지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3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시국 때 이제 3천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이라든지 올해 뭐 4천, 5천 이야기도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수대도 뭐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출범 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20포인트.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제 이전 어떤 정권에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주가가 대부분 좀 내렸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이제 정부 출범 때 올라가고 박근혜 정부 때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고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날에는 아침에는 좀 이제 시작과 더불어서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오해 들면서 수급도 보면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개인들이 좀 이제
손절매 물량들이 좀 나왔던 분위기고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개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몰렸고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기관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를 하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 오장의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끝났다. 그래서 2600선을 이제 해보고 못했습니다만 2596점 정도에서 낙폭을 좀 줄여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6 정도 퍼센트 밑꼬리를 좀 다는 어떤 흐름에 어떤 맞췄던 흐름이었죠. 이렇게 뭐 일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떤 부진을 나름 이제 극복하는 흐름으로 맞춰지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도 HLB가 한 2% 하락하고 생명과학도 한 3%, 테라피틱스는 이제 2% 상승 흐름을 좀 맞추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이제 모멘텀이 올해는 나노젠의 어떤 이제 기대감들은 사실 이제 뭐 상업적으로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하반기 이제 재차 뭐 재확산 우려감으로 이 치료제 백신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2년만 좀 이제 못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기대감들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음 달에 이제 학회 모멘텀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NDA 신청 모멘텀이 언제 부느냐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겠죠.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되는 학회 HLB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아스코에 참석을 하는데요.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아스코 AACR은 이제 종양학 그 암 쪽 관련해서는 가장 뭐 권위 있는 학회다 봐야 되겠죠. 매년 뭐 70여 개국의 암 전문의하고 글로벌 제약사 관계사 150개국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에로라든지 이런 어떤 계약들이라든지 이런 뭐 M&A 과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HLB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님 임상 이상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발표들이 있는데요.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디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통상 침샘암으로 이제 불리는 희귀 질환이고 근원적인 지금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패스트 트랙 형태로 이제 삼상을 하지 않아도 이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가족 승인을 통해서 NDA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지금 발표되는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뭐 질문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5월 4일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메릴랜드 록빌에서 리젠 그 RX는 이제 테라페틱스와 이제 협력 관계 있죠.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조인트 벤처가 이제 리젠틀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신경 영양성 뭐 각막염, 수포성 표피 박리증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이제 안구 건조증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기전 자체가 이제 티모신 이제 베타 이 형태로 이제 근원적인 이제 치료제로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병용 파트너로 당뇨병 유발 합병증 관련해서 이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그 어떤 부분의 발표가 이번에 좀 있었죠. 2022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의 이제 서부 쪽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되었던 ARBO 요게 이제 뭐 안과 쪽에서는 가장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안과 학회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에 뭐 이제 그 유유제약이라든지 뭐 거기서도 이제 뭐 참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발표를 통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리젠제 그 RX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OTC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든지 장기 보유라든지 복구 재생을 위해서 티모신 베타 이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과거의 G3BNT, 지금은 이제 HLB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제 R&D 리서치 어떤 단계마다 이 가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내용을 보면 리젠 그 알렉스 관련되는 부분은 요 리젠 259 아이드랍스 하고 이제 인젝터블하고 이제 타피칼 계열 요렇게 파이프라인인데, 가장 우선 이제 페이즈 3에 들어가 있는 게 보시게 되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라이즈 3 하면 이제 HLB 테라피틱스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월 달에 프리비에레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뒤에는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들을 뭐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OTC 거래다, 이렇게 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큰 뭐 흐름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시장이 아침에 거의 뭐 폭락 정도 투매가 나온 어떤 상황이었는데, 장 후반에 좀 이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던 데 대비해서, 자, HLB는 아침에 이제 갭다운 시켰다가 장중에 이제 29,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오후에 다시 빠지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오히려 좀 보이는 옷장이었습니다. 그 시간에가 지금 한 2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29,100원 정도. 근데 공매도가 오늘 좀 많이 늘었죠. 어제보다 늘어서 22.42 정도의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 4월 말에 양봉을 지지를 또 여전히 또 세게 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 시그널 위에서 지금 볼리저 밴드하고 겹쳐지는 어떤 가격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전일보다 좀 늘어났는데 조금 이제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죠. 현물에서는 기관하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가고 있고요. 제약도 이제 그 흐름에서 밑꼬리가 좀 나왔고, 테라피틱스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7,450원까지 최근에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시간에 이제 8,000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HLB 글로벌, 과거인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저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 후반, 주 중반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3 정도 보시게 되면 1.65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보시게 되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백신 제공 지연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지금 흐름 별로 좋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플러스 형태의 어떤 반등세 흐름이 나오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